지금 저희가 첫 번째 그 세션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텀에서 각 발표자들이 자기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함께 발표하신 분들이 중요한 쟁점들을 질문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덧붙여 주시면서 이야기들이 더 진전이 됐습니다. 사실 결론을 내기는 참 어려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어떤 쟁점들이 지금 있는지, 어떤 게 지금 사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인지를 같이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좀 지나서 다양한 얘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갈 텐데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남은 시간 동안 여기 나와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설명하고 자기의 의견을 다 이렇게 관철시키려 하면은 실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워낙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게 지금 문제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 과연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서로 좀 최대한 좀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또 뒤에 나중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 그 발언 기회를 드렸을 때 가능하면은 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선거 결과가 지금 이제 152대 148, 152대 100,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152대 140대 등등이었는데, 이게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이 152였으면 오늘 평가가 이렇게 나왔을까? 그럼 과연 얼마 정도의 숫자가 됐다면 평가가 다르게 났을까? 이거는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선거까지 오는 동안에 보여졌던 또는 생겨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짚은 것일지, 아니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 통렬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선거 결과가 어떤 정도가 됐었다면 이런 그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안타까움을 좀 덜 드러내고 좀 더 희망에 찬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됐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숫자의 구성이 어땠으면 됐을까. 왜냐하면 오늘 이제 다시 한 번씩 이제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는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승리다 패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걸로 그게 승리다 패배라고 말할 수 있느냐. 또 그 탤런트 유아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트위터에서 패배라고 하지 마라. 우리가 왜 패잔정이냐. 내가 찍은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마디를 꽉 통렬하게 날렸다고 알려졌더라고. 제가 트위터를 알았기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실은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총선을 보느냐, 지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실은 총선 결과 때문이 아니라 대선을 걱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과연 지난 10수년간의 이 대선 직전에 여야 구성에서 구도에서 이 정도로 야당 세력이 상당한 자기 의석을 갖고 있었던 일이 과연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지난번 열린우리당 때도 생각해보면 열린우리당이 이제 분당되고 나서 야당이 아니겠죠. 진보 개혁 진영이 통칭되는 이 그룹들은 어떻게 보면 좀 항상 그 대선에 임할 때 의석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의석수가 상당히 많다고도 생각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워낙에 지금 요 며칠간 승리 패배 관점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도 그런 쟁점들이 가끔 조금씩 나왔는데, 승리 패배 관점에 대한 좀 그 자체로 좀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승리다 패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한 1, 2분씩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작위로 김민현 차장부터 소부리에 걸려가지고 생각을 안 해봐. 제가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선거 한 달 전부터 썩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뭘 좀,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정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건 없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령 뭐 지난 그 서울시장 선거 때나 지방선거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흥이 나서 뭘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슈의 문제죠. 그래서 왜? 라고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후보겠죠. 사람.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나의 열정을 끌어낼 만한 조건들이 별로 없더라.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한 달간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신뢰하고 좀 믿을 만한 여러 예비 후보들이 거의 뭐 공천을 받지 못했다라든지 뭐 이런 조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검정하게 사실은 이 상황을 좀 대체로 바로 전날 고원 교수가 분석을 하시는 거에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새누리당이 일당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분석에 동의했었고, 근데 이렇게까지 더 차이가 벌어질 줄 더 약간의 더 충격을 받게 되는 상황. 저는 제가 한 지난 두어 달 동안 했던 일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8대를 돌아볼 때 과연 18대에서 야당이 뭐 민주진보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 개혁을 이끌어내고 안 되더라도 그걸 저지해내고 하는 패치 넘치는 그런 의정활동을 했냐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정말 한두 가지라도 우리의 요구를 실현해줄 만한 가령 뭐 저희들 내세웠던 거 검찰은 확실히 개혁하겠다라든지 4대 강성 완전히 쪽 내겠다라든지 재벌개혁이 있을 가시적 조치를 만들어내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한두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갖고 싶다는 개인적 열망.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을 저희는 이제 가령 뭐 종결자, 가령 뭐 경제민주화 종결자, 4대 강성 종결자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 국회에 입성하도록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캠페인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정말 마땅히 이런 일들을 해낼 만한 사람들을 후보로서 찾아보기가 어려웠었고, 그러니까 각 당의 경선을 통과해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 각 당이 찾아보기도 어려웠고, 또한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우리들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선거의 쟁점이 전혀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내 열정을 비친하는 공간 찾기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이걸 여쭤보죠. 승리, 패배 이렇게 포식화시켜서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신 거죠? 포커를 가진 게 한 30년쯤 됐는데 별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보시면 이겼다 졌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가를 갖고 서우철 교수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렇게 개판을 치고도 이 정도 대단하다.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제 원고를 사실은 총선 전날 95%를 완성해본 상태였는데 별 감흥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순간적인 실수일지 아니면 고질적으로 드러나는 조직적인 실수일지 제 관심은 오히려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통합당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실수입니다. 이게 순간적인 것일까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과의 관계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였지만 통합진보당이 총선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양면까지도 이런 것들이 과연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고질적인 것인지 제 평가의 관점은 그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고질적인 측면이 강하다. 서로 이번 총선에서 이겼으면 아마 대선은 필패였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나아가서 대선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지난 소위 노무현 정권이 모였던 그런 패착을 여전히 할 거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뭐 의석을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복주를 해보고 이후에 어떤 좀 새로운 과정을 밟아나갈 건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18대 쪽, 18대 총선을 하던 그 시점에서 그때 뭐 야권이 120석, 130석 뭐 이 정도를 얻었습니다. 대단한 선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100 합쳐서 그러니까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을 합쳐서 140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이 비통해하고 땅을 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정말 그 민심의 그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 그것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 올해 이렇게 어떤 그 민심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상당히 좀 전례가 없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정권을 이렇게 교체해보자, 정권을 심판해보자 라고 하는 뭐 그런 의지를 넘어서 뭔가 이렇게 정치 자체를 좀 바꿔보자, 진짜 뭔가 이렇게 사회를 바꾸는 그런 어떤 정치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굉장히 그 높게 이렇게 솟구쳤던, 또 그런 어떤 동력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니었던가 싶은데, 이제 사실 그것들을 제대로 그런 어떤 정치 주체의 형성과 변화 뭐 이런 걸로 연결을 시켜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어떤 그 국면에서 그러니까 뭔가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정치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배해왔던 어떤 그 수구 세력 혹은 어떤 수구적 노선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굉장히 이렇게 어떤 바꿔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기회였다. 좀 그런 기회들을 완전히 뭐 그게 사라졌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어떤 기회들을 놓쳐버린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뼈아프고, 특히나 저쪽 여당이 또다시 과반 이하도 아니고 과반을 넘게 왜 권력을 가져가면서 정말 이렇게 이쪽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이라고 굉장히 많이 좁아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좀 아쉬운 비통함 이런 것들. 사실 아까 이제 한기영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수가 될 정도면 참 도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정당 투표율로 보면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나라당이 43% 얼추 소수점 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이 합쳐서 지금 47이거든요. 지금 47인데 이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자명하게 드러났지만 한나라당은 보수층 지지층이 굉장히 그 맥시멈으로 이렇게 결집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여기에서 더 이상 뭔가 이렇게 확장의 여지가 사실상 더 이상 없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뭐 야권, 혹은 이제 민주진영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이렇게 확장의 여지가 아직도 굉장히 다분한 조건인데, 그 지지층의 어떤 결집, 그 외연의 확장, 이것에 상당히 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투표율이라는 뭐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43대 47 우위가 돼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대응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플러스 5%를 더 붙일 수도 있는 뭐 그런 것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뭐 아쉽고 아무튼 좀 실패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들으니까 몽궁, 멘붕. 그래서 사실 저는 멘붕이 무슨 뜻인가 몰랐는데 이게 멘탈국의 몽궁이어서 사람들이 그 전날 하루 이렇게 알코올 기운 없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휴가까지 그랬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봐도 참 이렇게 이번 선거가 어쨌든 많은 사람에게 정말 쓰라리만 안겨주는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사실 그날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집회 원고를 짜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원고를 저는 이제 역사적 표기라고 딱 규정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고를 리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역사적 표기는 그렇고 하여튼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셔서 제가 꼬리 내리고 아쉬운 패배로 꼬리 내렸는데 근데 저는 뭐 어쨌든 패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선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거 결과와 관련 없이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평가들의 상당 부분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되게 변한 게 없더라. 그거는 이제 단적으로 결국 이제 진보 진영의 진화라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 쪽이 어쨌든 잘했건 못했건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새누리당의 진화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혁신이라고 하는 거, 쇄신이라고 하는 거, 그게 아무리 사냥발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어도 어쨌든 뭔가 맞추려고 하는. 근데 이제 과연 진보가 4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을까 진화했는가. 그러니까 노면을 넘어섰고, 그 다음에 과거 이중인당을 넘어서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주체의 그런 어떤 역량 부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거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특히 이제 민주통합당의 리더십 문제라든지 야권의 그런 어떤 정치적 정당의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이슈의 실종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 선거가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클 것이다. 왜 저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중대 선거가 될 것이다, 뭐 정책 선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균열들이 균열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균열축을 대체하고 그러면서 어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영역으로 대표되고 들어오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특히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어느 때 우리가 정치와 만나면서 그 폭발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못되고 이런 부분들은 뭐라 그래도 평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한기영 선생님 좀 전에 언급하신 매우 검열이 심한 거지. 이게 조혜대 선생님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140살 상대 오랜만에 치고 우리 실력으로 대단한 진전이다 하시고 맨 뒤에 너무 공짜를 많이 기대했다 얘기를 제가 어제 감명 있게 읽고 공짜 얘기를 오늘 하는데 예컨대 KBS 신도조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김정지 씨 선거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2,500건을 빨리 만들어낸다는 그 다급함 때문에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민간인 사찰과 이렇게 정치 논란을 벌이면 진짜 어떤 게 불법 사찰인가에 대해서 사실 진보진영회나 인권사찰이 가이드라는 게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심했고 어깨를 엎을 정도로 너무 적나라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국가가 시민을 감시하는 분단 안보국가라는 점에서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정치선거 얘기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2013년 얘기를 한 것도 지금 세상이 바뀌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반도의 변화나 남한 사회의 진보적 개혁을 이끌려면 2013년 체제가 와야 한다라고 우리 내적 갈급함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은 개혁진보적 변화를 라는 굉장히 완벽한 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서 아까 정치를 보셨으니까 돈 내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당이 150석까지 생각에 150석 가지게 되면 기술적으로 이랬으면 152석은 여기까지 아쉬움이에요. 새누리당이 일당을 차지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 민주통합당이 단독으로 일당을 먹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갖고 있는 동력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가 좀 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주택 상품을 전수적으로 장악한 것만 해서 근데 야권 연대가 과반을 좀 넘었더라면 사실은 해보고 싶은 실험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처럼 현장에서 연대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되게 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생기거든요. 제주의 예산 수정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거는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저같이 천안함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지금 가지고 청문회를 해서 남북관계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 그 뒤에 한미관계나 동북관계에 꼬인 실타래의 일부를 한번 풀어보고자 했는데 그것이 좀 지체되거나 없어지게 되거나 여러 가지 개별 프로젝트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 또 지금 우리 실력대로는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능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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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